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상급지로 갈아타 볼까,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매수해 볼까 등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저는 비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저는 비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지가 어떤지, 다른 곳과 입지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입지 대비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기타 요소로 교통이 어떤지, 학군이 어떤지, 상권이 어떤지 등등 여러 요소에 대해서 비교하는 과정이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이 사야 될 시점인지 팔아야 될 시점인지, 향후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에 대한 본인의 상황 판단, 100% 맞을 필요는 없지만 자기 투자 판단에 좀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교한 것과 자기의 상황 판단에 있어서 생긴 요소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임장, 이렇게 세 가지가 아파트 투자의 전부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투자는 어떻게 보면 매우 심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프롭테크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변동률 같은 걸 다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아파트 투자는 매우 심플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뭐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파트 투자 비교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아파트 투자가 어떻게 보면 심플하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말하거나 뭐 비법이라든지 비밀이 있다던가 뭐 이상한 단지를 말하면서 저평가를 얘기하거나, 그리고 저는 최근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한동안은 상승장의 요인이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하락할 거다, 폭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너무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개입돼 있거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호도하는 사기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비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먼저 입지의 위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입지의 위계 이렇게 좀 거창한 단어를 썼지만 가격, 현재 그 지역의 그 단지가 가격이 어떤지, 그렇게 해서 쭉 1순위부터 뭐 2순위, 3순위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그런 걸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서울을 기준으로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1순위는 한남동, 한남 더힐이라든지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최고급 주택가도 있고 지금 한남 뉴타운이라고 해서 개발도 하고 있잖아요. 그쪽이 최상위권이 아닌가. 그리고 똑같이 성수 하이엔드 초고층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략 정비구역까지, 그리고 강남권이나 서초, 개포, 그리고 반포 요 정도까지가 최상위권의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1급지는 용산, 이촌부터 시작해서 잠실, 여의도, 그리고 쭉쭉쭉 이렇게 현재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위계가 나눠진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까 정지해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표에 있던 거를 지도에 옮겨보면 최상위권은 이렇게 한남부터 시작해서 성수, 강남, 반포 등 한강변에 있는 메인 입지가 최상급지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쭉쭉 외곽으로 퍼지면서 시세나 위계가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지의 위계를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순환매, 시차,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일시적인 저평가라든지 갈아타기 타이밍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세가 빠질 경우에, 하락장이 됐을 경우에 상급지가 중하급지보다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일 때 갈아타기가 최적의 타이밍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급지가 6억이 빠졌는데 내가 중급지에 사는데 중급지가 2억 정도 빠졌다. 그럼 여기서 내가 1억 정도 더 크게 내고를 해서 3억의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고 상급지로 이동을 하면 어쨌든 여기서는 6억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도 3억 정도가 이득이다. 요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갈아타기 하는 방법이 최고의 갈아타기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현금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해야 되고 내 물건을 크게 내고한다는 자체가 쉽진 않은데 어쨌든 이때가 갈아타기 좋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이게 바닥을 다지고 회복장으로 전환하면 거래량도 그렇고 반등 속도도 그렇고 반등 폭이 상급지부터 큰 폭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하락장을 다질 때 갈아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회복장, 상승장에 이런 반등 폭이 큰 부분을 가져가는 게 갈아타기의 최적의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 상승장이 시작되면 상급지 내에서는 단지별로 순환매가 이뤄지고 상급지에서 중하급지로
이렇게 순환매가 발생합니다. 아까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핵심지부터 거래가 일어나고 가격 회복이 일어나면서 서울 한강을 기준으로 외곽으로 점점 퍼지는 순환매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환매가 발생하는 과정, 상급지에서 단지별로 퍼지는 과정, 그리고 상급지에서 중하급지로 퍼질 때 또한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 그래서 요즘은 뭐 정보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런 시차 발생 속도가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시차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저평가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입지가 아예 변해버리는 과정에서 저평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판단하기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시차가 발생할 때 저평가가 발생한다. 근데 다른 분들이 뭐 유튜브에서 말씀하실 때 선호도가 아예 별로 없는 곳을 저평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지금 선호도가 없는 거지 저평가인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게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저는 이전의 고점이 높냐 낮냐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미 이전의 고점이 높다는 건 여기가 주거 선호도나 뭐 투자성이라든지 그런 게 높은 게 한번 검증이 된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이전의 고점이 높은 곳을 먼저 보고, 그리고 전세가 상승하는지, 그만큼 실거주성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 쭉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갭이 축소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일시적으로 저평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 지도를 놓고 본 걸 이제 내부면으로 쪼개서 보면, 입지 위계는 서부권, 서울의 서부권을 보면 아이언 뉴타운, 공덕, 그리고 경희궁 자이가 상급지죠. 여기서부터 뭐 홍제, 홍은, 녹번, 불광, 은평, 그리고 일산까지, 그리고 수색, 증산, 가제율, 상암부터 또 이렇게 경의선을 따라서 일산으로 이렇게 두 축으로 시세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시차도 발생하고 일시적으로 저평가도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선안권을 보면 노량진, 여의도, 흑석, 그리고 목동까지 이렇게 상급지이고, 그 다음으로 뭐 당산, 영등포, 신길, 상도에서 시작해서 1호선 라인이나 7호선 라인으로 광명, 철산, 그리고 부천까지 이렇게 시세가 퍼지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9호선을 따라서 마곡, 그리고 김포 쪽으로 이렇게 쭉쭉 순환매가 벌어지고 시차가 발생하고 저평가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부권을 보면 옥수, 그리고 성수부터 시작해서 금호, 왕십리, 청량리, 답십리, 그리고 광운대, 노도강까지 이렇게 쭉 위로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은 잠실이 최상위 1급지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헬리오가 있는 가락동, 문정, 위례, 구성남까지, 그리고 선수촌, 둔촌부터 고덕, 하남, 별내, 다산 이렇게까지 쭉쭉 시세가 퍼져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단지가 일시적으로 저평가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핵심 인기 단지라든지 상급지가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 2군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이언 뉴타운의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지금 19억 3천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억이 넘는 거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프를 한번 보면 하락폭이 3억 8천, 20% 정도 빠졌다가 4억 천이 상승을 하면서 이미 전고점을 갱신을 했죠. 그리고 플러스 26%가 됐는데 그만큼 많이 상승을 한 과정에서 이렇게 인기 단지 외에 1군 단지 외에 2군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다 서울 전역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위에 부가현, 어떻게 보면 아이언 뉴타운의 다음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부가현 뉴타운의 이편한 신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비슷하게 20%대 내외 4억 천 정도가 빠졌다가 지금 14% 정도 1억 9천 정도 회복된 상황이니까 뭔가 그 다음으로 수요를 받는다면 조금 더 따라서 갭을 메우지 않을까, 이렇게 저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자고 했던 게 전고점 17억 8천으로 높은 편이고, 그리고 전세가도 28% 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갭도 한번 보자고 했잖아요. 전세가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과거엔 전세가율이 50%였는데 58%, 거의 60%까지 올라갔고 갭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가현이나 아현의 그 다음 수요를 받을 수 있는 2군, 3군 단지들은 일시적으로 저평가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쪽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 체크해서 이런 단지들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상급지의 2군, 3군 단지가 아닌 아예 중하급지가 저평가인지 확인하는 것도 아까 부가현, 이편한 신촌이 요런 하락과 상승폭을 가졌는데 지금 하급지는 하락은 26% 거의 비슷한 퍼센트로 했지만 상승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전세는 29% 똑같이 많이 회복한 상황이고 그리고 갭도 여기는 더 붙었죠. 예전에는 4억 6천이 들어가고 전세가율이 50%였는데 지금은 65%까지 엄청 많이 올랐고 지금 갭도 3억대까지로 많이 줄어든 상황. 그럼 이렇게 갭도 축소됐고 전세가도 많이 올랐고 그에 비해서 매매가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 전세가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단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런 단지들도 지금 서울의 중하급지, 어떻게 보면 하급지죠. 서울의 하급지도 이번에는 상승할 수 있고 지금 일시적인 저평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입지나 위계가 아예 변하는 지역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송파의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재건축.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죠. 그리고 똑같이 재건축인 지금 선도지구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시범한양을 가져왔는데 그래프가 과거에는 갭이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벌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 17년, 18년까지는 거의 갭이 붙어 있다. 근데 상승장과 함께 특정 시점을 이후로 갭이 지속적으로 벌어지죠. 갭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가 최근에 하락장을 한번 맞을 때 쭉 상급지가 더 많이 빠지면서 갭이 붙었다가 지금 조금씩 다시 벌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시점이 무엇이냐? 9호선 9호선이 기자촌 아파트 앞으로 개통하는 시점 1년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호선 개통을 앞두고 앞뒤로 시세가 바뀌고 입지가 아예 바뀌면서 이렇게 갭이 커졌다. 그리고 다시 하락장을 맞으면서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재나 그리고 주거 선호도가 갑자기 변하면서 입지가 변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과거에 그런 입지 변화 후에 갭이 벌어졌던 걸 봤을 때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단지를 체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9호선 개통 이후에 입지가 바뀌면서 기자촌 단지가 이렇게 갭을 벌리고 상승했었는데 지금 하락장 이후에 다시 갭이 축소됐잖아요. 이 시점에서 만약에 두 단지, 두 지역을 고민한다면 저 같으면 기자촌 단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시 향후에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갭을 벌릴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인 단지는 선수촌 단지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면 그런 저평가인 단지를 찾을 수 있고 그런 단지를 캐치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향후에도 선수촌 단지가 다시 갭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이라면 선수촌 단지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저평가를 찾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장을 통해서 이런 걸 확인하면 내가 비교했던 거, 손품 팔았던 거, 저평가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임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아파트 투자는 끝이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되게 심플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그런 입지 대비 동일한 비슷한 입지를 가진 곳들 중에 해당 단지, 해당 지역이 가격이 어떤지 그리고 그런 입지와 가격 대비 교통은 어떤지 학구는 어떤지 상권은 어떤지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투자 메리트가 있는지를 계속 어떻게 보면 아파트 투자는 비교가 시작에서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교가 전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체크해 놓은 다음에 임장을 통해서 최종 점검을 하면 거기가 살기 좋은 곳인지 실질적으로 살기 좋고 주거 선호도가 있지만 아직 그런 순환매 시차 때문에 저평가인 곳인지 아니면 아예 주거 선호도가 없어서 가격이 안 올라가 있는 곳인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야 된다. 이게 100% 틀릴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자기 투자 판단에 근거를 본인이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지금이 사야 될지 팔아야 될 시점인지 계속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히 비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아파트 투자를 하면 아파트 투자는 그렇게 어려울 건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검토하고 인장해보시면 아파트 투자는 끝이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